네, 주말 사이에 고용 지표도 잘 나왔고 S&P 500 지수가 6,000선을 재탈환했는데 여기서의 추가 상승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어디로? 둘도 없는 브로맨스를 보여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서로를 향한 비방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트럼프가 그와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요동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앞으로의 향방은 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이제 완전 또 끝장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있는데요. 몇 달 만에 아주 제가 오랫동안 트럼프를 봤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여하튼요,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 14%가 넘게 떨어지면서 무려 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사실 5월 중순부터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5월 말부터 좀 본격화됐죠. 소위 도지 장관의 역할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만두면서부터요. 이제 사태가 본격화되는 것이 시작됐었는데요. 6월 3일이었습니다. 벌써 지난주였는데요. 예산안에서 이제 격한 비난을 있었죠. 그러면서 그 말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의아한 표정을 지었었는데요. 6월 5일과 6일 날 있었던 일의 핵심적인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의 삶 자체가 비참해지고 있다. 내가 지원을 못하게 되면 완전 불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는 거기다 또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지난 대선 때 가장 많이 도네이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없었으면 대통령 되지도 못했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그 도지 장관 측에 대해서 그만둔 것도 내가 바로 파이어했다, 해고했다는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는 완전 거짓말쟁이다. 내가 스스로 그만뒀을 거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또 나 앞으로 이제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또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윈 리조트라는 이제 카지노 회사가 큰 상장 회사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윌 리조트는 그 10년 동안 법정 다툼을 하면서 죽일 놈 살리면서 싸웠었거든요. 근데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갑자기 또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친이 되면서 이번 선거 아니라 지난번 선거에서는 윌 리조트의 회장이 제일 많이 도네이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기괴한 어떤 성격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 가장 깜짝 놀란 소식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하는 것인데요. 저는 주말에 보도한 건데요. 지난 3월 11일 날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마디로 그 모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모두 백악관의 앞에 갖다 온 적이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저 딱 모델 S라는 자동차를 땄었어요. 빨간색 자동차를 샀는데 저건 모델 S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델 S를 샀거든요. 대대적으로 구매했죠. 네, 그래서 딱 그거 한 대 사면서 이게 차 좋다 얘기했고 그 자동차가 몇 번이나 탔겠습니까? 지금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 주차장에 딱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그거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그거 팔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수리에 의하면 이제 당근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걸 갖고는 진짜 팔지 안 팔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를 아까 한 겁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그런 보도가 고위직의 입에서 나왔을 정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주가는 폭락했다가 약간 반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시가총액 2천억 달러 증발하면서 1조 달러가 붕괴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이후에 주가 상승률을 완전히 모두 반납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을 보면 미국 기준을 보면 9위 안에 들었고요. 전 세계 주시장 보면 10위권 바깥에 떨어뜨리면서 TSMC 있지 않습니까? TSMC보다도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지난 주말에 보여준 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로써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어떻게 방향을 갈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월가 애널리스트 의견을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여하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도 말을 좀 막 하는 사람인데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마치 중학생들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학생 애들이 싸운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의 갈등은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조건부를 걸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낙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차 그 자체만으로도 뭐 1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 뭐 로보택시 이런 것들, 그 로봇, 옵티머스 이런 거에 대한 큰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현재 위기를 잘 헤쳐나간 다음에 여전히 밝은 미래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40년 동안 이상도 살아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3.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건데 뭐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FRA도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랑 상관없이 주가는 좀 떨어질 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트럼프가 테슬라가 주가 반등한 것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좀 올라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본적으로 로보택시나 이런 기대감만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6월 10일 날 열대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주가는 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경고의 목소리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기는 중립을 유지한 반면에 목표 주가는 10달러로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은 여전히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큰 본질 가치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410달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의견 전체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만이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본질의 가치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하향을 한 데도 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고요. 나머지는 아직 변화가 없는데 지금 와장창 깨진 이 브로맨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였네요. 자, 이번에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마켓워치입니다. 관세 우려에도 미국의 고용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요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의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네. 예상보다 좀 많은 일자리가 좀 발표되면서 지난주에 엇갈리는 고용 관련된 지표에서는 종집을 찍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2만 6천 건이 예상됐는데 13만 9천 건이 나왔고요. 실업률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굳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약간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떤 금리를 내려가려는 압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번 발표는 좋은 소식, 호재에 있기 때문에 호재 인식에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주말에 S&P 500이 6,000포인트까지 찍으면서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전히 시장이랑 약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1.0%포인트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난 주말에 보면 금융시장에서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간 거 그러면서 함께 금리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달러는 약간 또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흐름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달러가 좀 올라가고 그러다 반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값은 약간 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저는 한 주간에 마감한다는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미국의 일자리가 2달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 급냉이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또 물가 지표 또 나오는 것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의 지수 구성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 변화가 없었네요. 네, 저희도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상하는 이번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 한 4-5개 얘기하고 혹시 떨어질 수 있는 주식도 한 가지 얘기했는데 모든 예측은 틀렸고요. 이번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금요일 날 발표되면서 장 마감일 발표되면서 이번에 가장 큰 기대감을 모였던 건 웬만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로빈훗이거든요. 네. 로빈훗은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시간에서 주가가 5-6% 떨어진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나머지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로빈후드가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거. 그 외에는 좀 크게 흔들림은 없었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